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다롄을 극비 방문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시진핑 주석도 다롄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북중 정상회동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내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삼국 협력 강화는 물론 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역할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5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 중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비 반납까지 언급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인사청탁과 관련한 대가성 있는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접견 조사를 거부하는 드루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받은 20명이 집단 폐혈증 증상을 보이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주사기에 미리 프로포폴을 덜어놨다가 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MBN 산도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해 유령 주식이라는 걸 알고도 매도한 직원 21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 다롄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 상태나 교통 통제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소식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보이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전용기 편으로 중국 다롄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도착 시점은 어제이거나 하루 전인 6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국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와 같은 기종인 일루신 6기형 비행기가 다롄 공항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다롄 국제공항에서는 어제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 데 이어 오늘 오후에도 약 3시간 동안 이착륙이 금지됐습니다. 공항 상주 직원의 출입마저 전면 통제된 가운데 공항 게이트 부근이나 관제탑에서도 직원 휴대전화가 모두 수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다롄 간에는 현재 정기 항공편이 없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지난 6일부터 교통 통제가 매우 심해졌고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고 전했습니다. 웨이보에는 중국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영접할 때 사용하는 승용차가 시내를 달리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올라왔고 해외 주요 인사의 방문 때 사용되는 다롄시 방추이다오 영빈관도 일반인 이용이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최고위급으로 보이는 인사가 다롄에 온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 의전 정황상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왜 갑자기 다롄을 찾았을까요? 중국이 자체 기술을 개발한 항공모함의 시험 운항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일 듯한데 여기엔 시진핑 주석도 참석했으니 북중 정상이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참, 이 항모는 미국을 겨냥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001A함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이 다롄에서 펼쳐졌습니다. 우크라이나산을 개조했었던 중국 최초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달리 중국 자체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이어서 행사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9时许，仪式在雄壮的国歌声中开始，按照国际惯例，剪彩后进行致评礼。 진수식 바로 1년 만인 오늘 오전 001A함이 처음 바다로 이동하는 시험 운항식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으로 보이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이 행사에 초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항모를 건조할 수 있는 6국가 중 한 곳이 됐다는 걸 과시하는 기념식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더 빛내준 것입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중국 군 행사에는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게다가 001A함은 탑재 항공 기술을 랴오닝함보다 12대 늘린 데다 레이더 성능도 키워 미군을 겨냥한 항모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참석 배경을 놓고 미국이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방추이따오, 빨래 방망이처럼 생겼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작은 섬.
중국 다롄시 외곽의 휴양지인 이 작은 섬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돌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사실 중국 지도부와 외국 정상들의 회동 장소로도 자주 애용이 됐던 곳입니다. 연결되는 다리만 봉쇄하면 외부 침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의 이점이 아주 크거든요. 북한과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거 김일성 주석과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가 이곳에서 수차례 은밀히 회동을 했었고 지난 2010년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커창 당시 부총리와 만찬을 해 주목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북중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이곳에서 다시 재회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이 갈 만도 하죠. 자신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중국 지도부와 만났던 곳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또다시 만난 건데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으니 만났을 겁니다. 김근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을 전격 방문한 이유는 다급해진 북한이 다시 한번 중국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북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미뤄지며 막판 기싸움이 펼쳐지는 양상.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혈맹이자 전략적 동맹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대미 협상력을 한껏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러 라인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건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자신들의 생각처럼 안 됐을 경우에 일종의 보호막, 버팀막을 만드는 게. 중국 입장에서도 북중 동맹을 과시해 이른바 차이나 패싱론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해석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북 또는 남북미가 아닌 남북미 중 4자 구도로 만들어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결국 40여일 만에 전격 이뤄진 이번 방중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급해진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청와대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간 거라면 요즘 연일 강한 어조를 쏟아내고 있는 미국을 향해 보란듯이 방문을 한 셈이니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첩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에 있으며 중국과 북한에서도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 시점에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중한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상당한 무게감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묘한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 영구적으로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해체를 요구하며 막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the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and to do so without delay. 미국의 높아지는 비핵화 압박에 북한이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자를 등에 업고 마냥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극비 방중설에 아직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이번 주 초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된 걸 보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 유력합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베일에 가려있던 미북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 초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까지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주 초인 화요일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쏠립니다. 시기는 6월 초, 다음 달 8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G7 정상회의에서 지지를 이끌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소는 미국 언론들이 싱가포르를 유력하게 본 가운데 판문점도 거론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판문점에 생각의 무게를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남북 정상이 한라인 통화로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결정적인 국면을 앞두고 여러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다고 말해 치열한 신경전으로 미북 회담을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암시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당일치기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주현 기자입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이 2년 반 만에 일본 도쿄에서 만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6년 반 만에 일본을 찾는 문 대통령은 두 가지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먼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값진 성과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북일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언제든지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별도로 마련된 한일 양자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통령은 또 리커창 총리와의 별도 양자회담에서 북핵 외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쉼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초심을 지켜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책임 있는 논의를 당부했고 어버이날을 맞아 효도하는 정부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 씨가 자신이 인사청탁한 게 어떻게 됐나 알아보기 위해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빌렸다 돌려줬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죠. 서동균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드루킹 핵심 측근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김 씨의 지시로 돈을 준비한 뒤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일식집에서 한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루킹 김 씨와 성원 김 씨, 자금책인 파로스는 인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며 빨간색 가방에 현금 500만 원과 전자담배를 넣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보좌관이 생활비와 관련된 문자를 성원에게 잘못 보낸 것이 계기가 돼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성원 김 씨가 그때 김 씨가 돈 편하게 쓰라고 해서 줬다고 했다는데 대가성 암산 거 없습니까? 성실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한 보좌관은 금품 수수 사실을 당시 김 의원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올 3월 김 의원이 물었을 때 처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500만 원이 대가성이 담긴 돈일 가능성이 커진 한 보좌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드루킹 김 씨의 측근들이 500만 원이 대가성 있는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드루킹 김 씨는 경찰의 접견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에 이어 추가 구속영장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검찰에 구속 송치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사건의 핵심인 드루킹 김모 씨가 구치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횟수는 고작 2번입니다. 경찰이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3번이나 구치소 접견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씨가 모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금 전달의 목적과 경위, 출처 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를 강제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일당의 추가 범죄 정황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선 7개월 전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드루킹 일당의 댓글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새로운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현재 댓글 2개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김 씨는 서둘러 재판을 끝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드루킹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도 다시 구속해 추가로 드러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경남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6년 만의 재대결,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대리전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현재 분위기를 의식한 듯 두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경남지사를 놓고 싸우는 두 후보 간의 전략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특히 경남지사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리전이라는 평가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에도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진보든 보수든 또 여야든 저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후보는 기조연설부터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공개하며 힘 있는 후보를 강조했습니다. 경남 출신 문재인 대통령,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지난 15년 이상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반면 김태우 후보는 권력은 견제돼야 한다면서도 홍 대표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분명한 하나는 이런 모양으로 자유한국당이 가서는 저는 미래가 없다. 약점으로 꼽히는 드루킹 특검과 과거 돌출 행동에 대한 태도도 달랐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 특검을 피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특검 아니라 특검 더한 것도 당당하게 받겠다. 김태우 후보는 최고위원직 사퇴, 총선 불출마 선언 등 좌충우돌했던 과거 행동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당시 김태호 수준이 그랬습니다. 욕심이 그 당시 제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오늘 종일 여야 대표단이 만났는데 아직도 손에 쥔 게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반쯤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회담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나 지금은 물밑 접촉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오전 10시 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오후 3시 반쯤엔 여야 원내 수석부 대표들이, 오후 5시 반에는 또다시 원내대표들이 40분 동안 협상을 가졌지만 소득 없이 끝나 지금은 물밑 접촉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과 처리 시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특검과 추경안을 24일에 동시에 처리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특검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특별검사 임명 거부권을 갖는 것은 정권의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은 받을 수 없다며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오후 회담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과 추경, 지방선거 출마자 의원직 사퇴 일괄 처리를, 김동철 원내대표는 A안과 B안 두 가지 중 하나 선택을 제안했는데 현재 우원식 원내대표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접고 5월 국회를 종료하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오늘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한다면 특검 구성과 함께 추경, 민생 현안 법안들이 일괄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특검에 대한 의견 차가 있어 협상 타결과 국회 정상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협상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는 이번 달 임시국회만이 아니죠. 여야의 기싸움 속에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본회의가 열린 건 딱 한 차례뿐인데 이 기간 국회의원들은 월급은 물론이고 추가 수당까지 더해서 수천만 원씩을 다 챙겨갔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대립하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 부랴부랴 70여 건의 무쟁점 법안만 처리했던 3월 임시국회. 곧바로 열린 4월 국회 역시 방송법과 드루킹 댓글 조작 논란으로 한 달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5월 임시국회도 특검과 추경,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1,000만 원이 넘는 월급과 특별 활동비 명목의 추가 수당까지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본회의는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의원들 개개인이 받아간 돈은 2,320만 원. 5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도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전체로 보면 1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세균 국회의장은 세비까지 반납하겠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을 압박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탓에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자는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겼고 국회를 해산하라는 청원도 빗발치지만 국회는 회기마다 파행을 되풀이하며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피의자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와중에 인터넷에 실린 자기 기사에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의 원래 목표는 홍준표 대표였고 자기 혼자만의 단독 범행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요.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피의자 김모 씨를 구속한 경찰은 김 씨의 통신 기록과 금융 기록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에 다른 배우는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김 씨는 범행 직후 체포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기사 댓글을 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28분부터 밤 10시 47분까지 총 5개의 댓글을 달았는데 원래 목표가 홍준표 대표였으며 특정 배우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작극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은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위한 당이지 대한민국을 위한 당이 아닙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은 실제로 김 씨가 작성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으며 정치 관련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20명이 폐혈증 증세를 보였다고 MBN이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들 모두는 시술 전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집단 폐혈증 증세가 나타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입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계단엔 폴리스 라인이 쳐 있고 경찰과 보건당국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제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20명이 집단으로 폐혈증 증상을 보이자 경찰과 보건당국이 긴급조사에 나섰습니다. 폐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신체에 심각한 염증이 나타나는 상태로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복통과 저혈압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홍조 치료와 피부 리프팅 레이저 시술 등을 받았는데 모두 시술 전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맞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로포폴이 진짜 취급을 잘못해서 변질된 건지 프로포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된 건지 아니면 프로포폴 말고 또 알고 보면 다른 일이 또 벌어진 건지. 경찰은 병원 원장 박모 씨 등 병원 관계자 10명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프로포폴 쪽에 의심이 갑니다. 주사기에 미리 여러 개의 프로포폴을 덜어 실온에 방치했다가 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조경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부과 시술 후 폐혈증 증상을 호소하는 20명 환자의 공통 분모는 프로포폴 투약입니다.
홍조, 리프팅, 토닝 등 피부과 시술을 받기 전 마취 효과가 있는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프로포폴 오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한 오염 경로는 프로포폴을 나눠 담는 과정입니다. 병원 주사실에서는 프로포폴이 담긴 주사기 여러 개와 봉인이 뜯긴 프로포폴 앰플 여러 개가 실온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프로포폴은 일반 주사제보다 세균 증식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관리는 허술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사액을 덜어놓은 다음에 뒀거나 아니면은 앰플 같은 거를 이렇게 까놓고 좀 장시간 방치해두게 되면 대부분 균이 오염돼서 증식할 시간을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보건당국은 진행 중인 미생물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주말쯤 대략적인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112조 원 규모의 이른바 유령 주식 배당 사고는 삼성증권의 부실한 내부 통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예고한 금감원, 주식을 고의로 매도한 직원 21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목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내부 통제입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입력 화면.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이 한 메뉴에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현금 배당금 28억 원 대신 주식 28억 주를 잘못 입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셈입니다.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미비와 전산 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은 기본적인 업무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조합장 계좌에서 주식이 출고된 뒤 직원에게 분산 입고되지만 순서가 뒤바뀌면서 출고 주식수를 초과한 주식이 사전 통제 없이 입고된 겁니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확인됐습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 주문한 직원은 22명. 금융감독원은 이 중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된 21명을 이번 주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삼성 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분식회계 논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폭락하자 삼성 측이 금감원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유출해서는 안 될 민감한 사안을 무분별하게 공개해 투자자를 불안하게 했다는 건데 금감원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최근 분식회계 논란으로 나흘 만에 시가총액만 10조 원이 날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감원을 상대로 공개적인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례적인 정보 공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감원이 민감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해 시장과 투자자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전 통지서를 통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금감원이 되레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금감원의 행보는 과거 사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잠정 결론을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치 사전 통지는 미공개 사안인데 금감원은 이를 공개했던 겁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30%가량 급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만에 대해 금감원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정보를 공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안이 크고 다수의 투자자가 연관돼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언론에 알렸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위반 여부는 이달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삼성 측은 향후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시장 불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지난주 만기 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다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4일 만기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법정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에 할 말이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5분에 걸쳐 법정에서의 증언이 중요하다며 설득했지만 팩트와 관련해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깨끗한 분은 없다면서 평생 사신 것과 다르게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 신문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 국정원 수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결심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 공작을 비호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베트남전 당시 심리전에 무너져 나라가 망하는 걸 봤다며 심리전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폭발 사고 현장에서 LP가스통과 가스레인지를 잇는 고무 가스관이 절단된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잘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홍주환 기자입니다. 주택 두 채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근처 건물들 역시 많이 부서졌습니다. 어제 일어난 경기 양주시 폭발 사고로 집주인 50대 이모 씨와 이웃집에 살던 60대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난데없는 가스 폭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사고 하루 만에 열렸습니다. 현장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등 모두 2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처음 폭발이 일어난 이 씨의 집에서 가스가 누출된 LP 가스통과 절단된 고무 가스관을 발견했습니다. 외부의 LP 가스통은 가스관을 통해 실내의 가스레인지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가스통에 폭발 방지 밸브가 달려 있었고 가스통이 폭발하지 않은 점을 밀어볼 때 가스는 잘린 관을 통해 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관을 잘라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폭발로 관이 찢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의로 자른 건지 폭발물로 자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갔겠죠.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숨진 이 씨의 주변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광주 집단 폭행으로 실명 위기에 빠진 피해자가 어느 정도 회복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때리며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돌로 찍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먼저 택시에 태워 보냈다는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광주 폭행 사건. 초기에는 양측이 좋게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갑작스레 가해자 측에서 머리를 들이받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급기야 집단 폭행 사건으로 번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은 피해자는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실명 위기를 맞았습니다. 악몽도 많이 꾸고 계속 무섭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눈이 안 보인다는 생각에 내가 지금 너무 좌절이 너무 심해요. 지금 완전히. 간신히 병상에서 입을 연 정 씨는 수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무차별 폭행이 가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애원하였음에도 죽어도 좋다고 말을 하며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른 건 방어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해자의 폭행 수준이 도를 넘었다며 모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검찰 송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사건 전반을 살피겠다며 혐의 적용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식사할 땐 사장님의 입 밑에 손을 받쳐야 하는 이른바 턱받이 갑질에 연말엔 오너 일가가 먹을 김치를 담그는 김장갑질. 회사 사장 자녀 결혼식장에 동원돼 선물을 나르고 축의금을 대신 받아주는 결혼식 갑질까지.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최근 접수된 직장 내 갑질 사례들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인격 모독적 발언, 폭언과 폭력까지 직장 내 갑질의 종류는 참 다양하죠. 인권위에 따르면 직장인의 73%는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무려 97%가 상사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고
10명 중 1명은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55만 8천 명의 직장인이 이런 갑질과 일에 치여서 불안장애나 우울증, 수면장애 같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4년 만에 무려 47%가 급증한 건데 지속적인 고통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문제는 직장 내 갑질이 딱히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해결책도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갑질을 폭로하면 회사 또는 상사의 눈밖에 나서 2차 피해를 당하기가 십상이니까요. 지난주 각종 갑질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집회가 있었죠. 혹시나 얼굴이 드러나면 피해를 당할까 가면까지 썼지만 그들을 보기 위해 그 자리에 몰래 회사 측 임원이 참석을 했다니 갑질 폭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성과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업무만으로도 직장인들은 너무 힘겹습니다. 그런데 업무 외적인 잡일과 인격 모독적인 말과 행동으로 직원들의 몸과 마음까지 병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참에 직장 내 갑질을 방지할 법과 제도도 시급히 마련됐으면 합니다. 참, 국회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여럿 발의돼 있습니다. 누가 일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빌려 타고 아무 곳에나 세워둘 수 있는 공유 자전거. 지자체들마다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데 일부 비양심적인 이용자들 때문에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 자전거인 양 자기 집 안에 두고 쓰고 있거든요. 이재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가 주변. 찾기 쉬운 도로변 등에 세워져 있어야 할 공유 자전거가 집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집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편할 때 쓰고 다시 또 올 때 또 집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취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보면은 거기만 자전거가 수두룩 많거든요. 공유 자전거는 휴대전화 앱으로 위치를 파악해 일정 금액을 내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분에 3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사용 후 지정된 거치대에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가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있는지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층) 건물 안을 모두 확인했지만 공유 자전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빌라 단지에는 5대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단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 안에 두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만 타려고 개인 자물쇠로 묶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성숙하지 못한 일부 시민 의식이 공유 자전거의 도입 취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도로 한쪽에 줄줄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아무리 운전자가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더라도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몇만 원이면 끝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손까지 들고 도로를 지나던 아이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치이고 맙니다. 모두 불법 주차로 벌어진 사고입니다. 어떤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매우 곤란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큰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멀쩡히 횡단보도를 지나던 아이가 숨져 충격을 줬습니다. 주택가뿐만 아니라 이처럼 차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도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급발진한 SUV가 차도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일가족이 숨졌는데 이런 이유로 숨진 사람만 한 해 200명에 이릅니다.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해도 처벌 수위부터 너무 약합니다. 과태료 몇만 원이 전부인데 외국은 우리보다 최소 2~3배가 많고 3번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시킵니다. 시민의식이 아무래도 문제겠죠. 그리고 과태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아마 거기서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만 2세 유아에게 찌꺼기의 사투리인 찌끄레기라고 부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어 정신적 학대가 아니라는 건데 그럼 의미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겐 이런 말을 써도 되냐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생후 29개월 된 유아에게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이야기 안 들리니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으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역시 찌끄레기가 모욕적인 표현인 건 맞지만 유아들이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아이 엄마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리 영화라도 인격체인데 타대하듯이 얘기한 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애들 눈치가 있고 또 표정으로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아동 학대가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 가능성까지 포함한 기존 대법원의 판단과는 달라 논란은 더 큽니다.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가해자가 미필적이라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모욕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 법감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5, 60대 세대 4집 중 3집, 그러니까 75%가 매달 성인이 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명 부모은행이라고 불리는데 평균 73만 원씩을 주고 이는 가계소득의 14%나 해당합니다. 매달 이런 고정비 말고 목돈도 종종 건네집니다. 결혼하기 전엔 학자금을, 결혼할 땐 결혼자금이나 집 사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그 금액이 더 크겠죠. 요즘 젊은이들은 내 집을 마련한 뒤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있어서 집을 사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집이 없이 결혼을 하면 힘들 게 뻔하니까 대출을 받던 부모에게 받던 어쨌든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산 뒤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올해 8월 결혼을 앞둔 30살 정모 씨. 한동안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최근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데다 살고 있는 동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돈이 오르니까 같이 살면서 돈도 이득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내 집. 국토교통부가 6만 가구의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40세 미만 세대주 4명 중 3명 이상이 내 집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통적으로 자가보다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청년층조차 집값이 오르자 주택 구매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탓에 2030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20% 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가 70% 이상인 지역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내 집 마련할 가장 적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택 구매가 늘면서 내 집을 갖고 있는 자가 보유율 역시 61.1%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 CCTV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다롄에서 회동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 기자,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오늘 저녁 김 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중앙TV 역시 해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대화 내용까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보이는 이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전용기 편으로 중국 다롄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중국 도착 시점에 대해서는 어제이거나 하루 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국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와 같은 기종의 여객기와 또 다른 고려항공 여객기가 다른 공항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다른 방문을 추측해 하는 징조들이 앞서 많이 보였는데요. 다른 국제공항에서는 어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 데 이어서 오늘도 약 3시간 동안 이착륙이 금지됐었습니다. 이 공항 상주 직원의 출입마저 전면 통제된 가운데 공항 게이트 부근 또 관제탑에서도 직원 휴대전화가 모두 수거됐었습니다. 이 북한과 다른 간에는 참고로 현재 정기 항공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지난 6일부터 교통 통제가 아주 심했었고 삼엄한 경기가 펼쳐졌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웨이보에는 중국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영접할 때 사용하는 승용차가 시내를 달리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해외 주요 인사의 방문 때 사용되는 다롄시 방취다오 영빈관도 일반 인용이 제한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 씨 대에 제기된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모레 있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최종안에는 GM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정부와 사내의 동의 없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의 꽃은 홈런이라고 하는데 꽃도 지나치게 많이 피면 감흥이 떨어지듯이 올해는 홈런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방망이가 너무 좋아져서 그런 걸까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작 전 심판들이 LG 덕아웃을 찾아 선수들의 방망이를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공인된 회사 제품이 맞는지, 규격에 벗어나는 건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원정팀인 롯데 선수들의 방망이도 마찬가지. 시즌 초반 타고 투저 현상이 극심해 부정 배트 조사에 나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반딱반딱 되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고 검은 거. 이런 거는 좀 못 쓰게 쓰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총 177경기를 치른 현재 412개의 홈런이 터져 역대 최다 홈런 시즌인 지난해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면 최초로 한 시즌 홈런 2,000개 돌파도 가능합니다. 홈런이 밥 먹듯 나오다 보니 투수들은 죽을 마시고 관중도 마냥 신나지만은 않습니다. 공인구를 통일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도 무소득. 급기야 방망이 표면칠이 너무 두껍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도색을 많이 하면은 물론 이제 탄력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안 발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못 쓰게 하려고 좀. KBO 규정에 따르면 배트에는 4가지 색으로 바를 수 있는데 반드시 나무의 결이 보여야 합니다. 0.1mm도 안 되는 페인트 두께까지 단속한 노력이 홈런수 감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진한 감동을 안겨준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이번 단일팀은 오는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좋은 사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1991년 지바 대회 이후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을 이루어 동메달을 따낸 탁구 대표팀이 밝은 표정으로 귀국합니다. 단일팀 한다는 게 저희가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 속에 저희가 함께 한다는 게 좀 저희가 되게 기쁘고 좀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남북 선수들은 과거와 달리 격이 없이 어울리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화합했습니다. 내가 조금 체면 맞아서 좀 재주는데 너무 좋아해서 내가 재주기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가서 분위기가 계속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국제탁구연맹의 협조 속에 추진 초기 선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고 전원이 메달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 노력 덕분에 모두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가장 중심이 돼서 선수들의 엔트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번 같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할 거고요. 오는 8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단일팀 의향을 나타낸 종목은 현재까지 탁구를 비롯해 농구와 카누 등 모두 7개. 좋은 선례를 교훈 삼아 세심하게 추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봄 날씨가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많으시죠? 어버이날은 오늘 미세먼지 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이 좋은 편이라 맑고 푸른 하늘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살에 기온이 오르면서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광주는 23도 등 대부분 지방이 2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방에서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남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는 16도에서 23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강릉의 한낮 기온이 13도에 머무는 등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내 미투 수사를 이끌며 미투를 강하게 지지했던 에릭 슈다이너만 뉴욕 검찰총장이 성추문으로 사임했습니다. 4명의 여성들을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기사가 나온 건데 슈나이더만은 사적인 장소에서 합의를 한 뒤에 변태적 성관계 역할 연기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럴 때 딱 맞는 거겠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